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 일본의 교실에서 이제는 한국어를 못하면 왕따가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망틴 르베르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자라고 현재는 일본 오사카에서 교환교사로 근무 중인 역사 교사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일본의 교실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세계사와 언어문화사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명사와 식민지 시기의 언어 정책, 제국주의 시대의 문화 통합 전략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석사 논문도 관련 주제로 작성했을 정도로 애정이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교육 교류 교사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큰 고민 없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일본은 제가 학자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반드시 한 번은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저는 오사카 시내 외곽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아담하지만 단정한 건물, 정숙한 학생들, 그리고 무척 예의 바른 동료 교사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프랑스 교육 현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만 교사로서의 기본은 어디서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교무실의 분위기는 늘 조용하고 동료 교사들은 배려 깊었으며 교장 선생님도 종종 교사들에게 직접 다가와 안부를 묻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맡은 수업은 주로 세계사와 언어문화사였으며 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국제관계와 언어 정책 수업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제상 유럽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의 언어 통제, 그리고 현대의 다국어 사회 등 다양한 사례를 다루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사도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이 아닌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수업 초반, 학생들은 프랑스에서 온 저에게 꽤 흥미를 보였습니다. 파리,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와인 등 그들이 알고 있는 프랑스는 유럽의 낭만이었습니다. 수업 중 종종 프랑스어로 인사하거나 점심시간에 다가와 프랑스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귀엽고 고마웠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학생들 대화 속에 점점 낯선 단어들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토픽 시험 접수했어? 서울대 간 선배. 네이버 입사했다더라. 삼성 인턴 일본인도 뽑는데. 저는 처음에 토픽이란 말을 영어 단어 처팩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용기를 내어 학생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토픽이 무슨 뜻인가요? 학생은 조금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에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죠. 요즘 취업 준비하려면 이 시험이 꽤 중요해요. 그 순간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본어가 더 인지도 있는 외국어로 여겨졌고 한국어는 여전히 비교적 제한된 소수 언어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저는 점점 더 한국어가 일본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일본인 동료 교사와 티타임을 가지던 중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나 봐요? 그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많이 배우죠. 그냥 한류 때문만은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유가 더 커요. 한국 기업들이 워낙 강세이기도 하고 일본 기업들도 한국과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 한국어는 이제 거의 취업 필수 언어예요. 저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고 교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0년 전 일본은 식민 통치하에 조선에서 한국어를 지으려 했습니다. 교육에서도 행정에서도 이름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의 언어를 일본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어떤 교과서보다 더 생생한 역사적 반전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역사 수업 중 일제강점기의 언어 말살 정책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오히려 한국어 못하면 왕따 되는 분위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게 믿기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역사이자
문명의 흐름이 바뀌는 장면이구나.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열풍의 실체를 파악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사로서의 호기심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역사 연구자로서의 직업적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언어 변화가 가능할까? 그것은 유행이나 K-팝 열풍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더 깊은 구조적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제가 근무하던 고등학교 근처의 어학원이었습니다. 방과 후 시간에 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날을 이용해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죠. 오사카 중심가의 한 어학원. 세련된 간판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건물의 입구에는 커다란 홍보 배너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집중반 개강. 토픽 3급에서 5급 목표반 모집 중.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재팬 등 주요 기업 한국어 우대 채용. 학원 안으로 들어서자 접수 데스크에는 2명의 젊은 직원이 분주하게 상담 중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로비에 비치된 안내 책자를 펼쳐보니 각종 강좌 정보와 함께 한국어는 지금 미래를 여는 언어입니다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한 젊은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어를 배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무역회사를 준비 중인데요. 한국 거래처가 많아서 요즘은 한국어가 영어만큼 중요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어는 드라마나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배우던 언어였는데 지금은 현실 그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는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수업을 담당하던 2학년 A반의 우에하라 아키라는 학생이 어느 날 수업이 끝나자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실은 저 다음 학기부터 국제반으로 전과해요. 한국어 집중 커리큘럼이 있어서요. 이 학생은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 수업 시간에 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왜 전과를 결심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가고 싶거든요. 일본보다 도전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요. 거긴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감정의 실체를 느꼈습니다. 청년들이 한국을 미래로 여긴다는 메시지였죠. 며칠 후 교무실에서 열린 정기 회의 중 학교 측은 내년부터 한국어 과목의 시수와 반수를 늘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택 과목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정규 이수 과목으로 채택되고 3년제 커리큘럼에 정식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발표 후 동료 교사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요즘은 진짜 한국어가 없으면 취업 준비가 어렵다네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실력 위주니까 학벌보다 언어 능력을 중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보다 연봉도 높은 경우 많대요. 그 대화들을 듣고 있자니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한때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 이제는 이웃나라 한국의 기업과 언어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일까요? 역사의 반전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오지만 그 충격은 늘 큽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한 유튜브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한국 대기업에 근무한 경 비교 다큐멘터리였죠. 삼성전자 캠퍼스의 넓은 사무공간, 무료 점심, 사내 병원, 정시 퇴근 문화,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니 일본 청년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하나의 생존 전략이며 미래의 삶을 위한 열쇠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저는 학교 내 글로벌 어학 교류 프로그램에 참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외국어를 선택하여 각국 교사와 간단한 문화 교류 수업을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유럽의 언어 정책에 대한 짧은 발표를 맡게 되었고 함께 참가한 교사는 한국어 담당의 스기야마 선생님이었습니다. 일본인 여성으로 서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분이셨죠.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해박한 이해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부스는 다소 한산했지만
한국어 부스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학생들은 설레는 얼굴로 자신이 만든 한글 이름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저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클레망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스기야마 선생님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왜 이렇게 한국어에 열광하는 걸까요? 라는 제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실용성이에요. 요즘은 한국 기업이 실제로 일본 기업보다 채용 조건이 좋고 글로벌 확장성도 크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은 한국 사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꽂혔습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왔을 때 느꼈던 문화적 안정감이 이제는 정체처럼 느껴졌고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변화와 속도라는 활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으로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두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중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은 한국 가도 별로 환영 못 받아. 선생님들도 불친절하다 하고 그 말이 제 귀에 콕 박혔습니다. 과연 그런 걸까? 우리가 이렇게 한국을 이상화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마침 며칠 후 스기야마 선생님이 주최한 한국어 체험 수업이 있어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몰입하는지 관찰하고 있었죠. 수업은 활기찼고 학생들은 말 그대로 한국어 문장 하나하나를 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학생이 문장을 틀리자 선생님은 예상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그 발음으로는 서울 사람에게 절대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해보세요. 그 목소리에 학생은 움찔했고 교실 분위기도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생각보다 엄격한 건가? 학생들이 그토록 동경하던 모습과는 다른데 그날 밤 마음이 어지러워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우연히 한 역사 서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일 언어 정책 100년의 교차점. 책장을 넘기던 중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어 사용 금지령과 학생들이 일본어 교육을 강요받던 시절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들과 오늘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몰두하는 일본 학생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역사적 반전인가요? 총칼로 지우려 했던 언어가 지금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찾아 배우는 언어가 되었으니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문화가 엄격한 것이 아니라 진지한 것이다. 한국 사회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열풍이 아닙니다. 언어를 통한 조용한 반격이며 과거의 상처를 문화로 치유해 나가는 깊은 흐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에 돌아와 한국어 입문 강좌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호기심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언어의 문을 두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아파트 베란다에서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도 평온한 아침. 하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생각이 지금은 너무도 선명하게 가슴속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언어로, 그리고 삶으로 다가가고 싶은 한 나라에 대한 진심 어린 동경이자 결심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교실에서 한국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바꾸고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은 K-팝을 넘어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어학원은 한국어 강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고등학교에서도 정규 과목으로 편입되며 학교 게시판에는 TOPIK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이라는 문구가 일상이 되었죠. 그 변화는 교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광고판, 도서관 외국어 자료 코너, 편의점 잡지 진열대까지 어디를 가도 한국어와 관련된 문구와 콘텐츠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은 이제 저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취업,
기회, 혁신, 도전, 속도, 미래. 그 단어들은 일본의 청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기대하는 상징이자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한 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한국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은요. 그럼 꼭 가보세요. 저는 졸업하고 한국 유학 가려고요. 서울대 목표예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학생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프랑스인으로서 일본에 정착하고 싶었던 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저의 마지막 목적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제가 배운 것, 느낀 것, 그리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한 나라를 향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시작은 단 하나의 언어, 한국어였습니다. 며칠 전, 저는 집 근처 서점에서 초급 한국어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유튜브로 한글 배우기 영상을 따라하던 저에게 그 교재는 이제 시작이 아니라 연속이었습니다. 책장을 펼치고 가장 먼저 읽은 문장은 아주 짧고 단순했지만 제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망틴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발음해 보았습니다. 서툰 억양의 웃음이 났지만 그 웃음은 희망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쥔 느낌이랄까요.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년 학기가 끝나면 프랑스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서의 교환 교육 기회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미 교육부 국제교사 연계 프로그램 중 서울 교류 프로젝트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본을 거쳐 이제 한국이라는 세 번째 문화 속에서 새로운 제 교사 인생의 장을 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어는 단지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언어이자 아시아의 문명을 이끄는 새로운 힘입니다. 100년 전 일본은 그 언어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언어는 일본의 교실을 점령하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움직이며 심지어는 한 프랑스인의 인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단 하나의 말,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100년 전 지우려 했던 언어 한국어는 지금 일본의 교실을 바꾸고 청년들의 꿈을 바꾸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이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조용한 기적의 기록입니다. 이 감동적인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